안녕하세요. 장기시험의 전략 매화영입니다.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원과 강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언제까지 강의를 들어야 하나,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거고요. 먼저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참고했던 책들입니다. 사법고시 관련된 책들인데 되게 훌륭하고 좋은 책들이긴 합니다만 이런 책들에서 이렇게 학원 강의를 안 들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학원을 안 다니면서 기본서로만 공부해서 합격한 경우고요. 거의 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예전에 공부를 잘해서 책을 낸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학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책도 있어요. 물론 이 책은 수험 공부보다는 학교 공부에 대한 얘기긴 합니다만 또 훌륭한 컨텐츠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제목이 좀 파격적이죠. 자, 공부는 혼자 해야 한다. 공부는 혼자 기본서로 독학해야 되지. 학원과 강의는 필요 없다. 그러나 이것들은 근래 수험 강의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앞서 보여드린 책 저자들은 약 15년 정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정도 전에 합격하고 쓴 책들이에요. 지금하고 많이 좀 다릅니다. 저는 단언컨대 요즘 시대에는 수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원을 꼭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준비했던 시험도 그랬어요. 그 시험 초기에는 기본서만 보고 합격한 사람들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시 때, 그러니까 첫 시험 볼 때만 해도 전국 1등 뭐 이런 분들은 기본서를 공부했다고 했어요. 최상위권에 기본서로 혼자 몰입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꽤 제법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점차 그런 얘기 없어졌어요. 다들 이제 학원에 다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제 시험뿐만 아니에요.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고시나 여러 전문직 시험들 이렇게 합격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분들 모두 다 학원을 이용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심지어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합격하시고 나서 주위에 책만 보고 그러니까 학원 이용 안 하고 합격한 분들이 있느냐 물어보는데 없대요. 없다고 합니다. 거의 못 들어봤다고 해요. 왜 이렇게 예전하고 달라졌을까요? 왜 대부분 학원을 이용하게 됐을까요? 자, 이건 사실 요즘에 유튜브가 대세가 된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왜 많이 봅니까? 재밌으니까? 그리고 편하니까? 그리고 유튜브 보면 뭐를 봐도 이해가 좀 잘 되죠. 원래 그래요. 글을 읽는 것보다 눈으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해요. 듣는 것이 편하고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보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시청자들을 이용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전달력을 좀 높여주는 거죠. 이렇게 누가 말을 해주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겁니다. 단,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 시장에 뛰어난 그리고 내용 정리를 잘 해주고 전달력 좋은 그런 사람들이 유입돼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학원과 강의 이용이 수험 공부에 유용한 이유. 첫 번째 편의성 그리고 전달력이고요. 앞서 말한 유튜브에서의 장점이죠. 두 번째로는 각 수험 시장이 시험 난이도가 점점 상승해요. 처음보다는. 그러다 보면 시험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좀 지엽적인 데서 많이 냅니다. 시험 범위를 다별하다는 얘기예요. 하나 책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책에서 좀 내기도 하고 좀 더 이제 잘 구석에서 이런 데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이용하지 않고 혼자서 이런 시험 범위들을 다 섭렵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일이 체크하고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학원에 있는 정리된 콘텐츠 한 과목에 대해서 계속 그 과목에 대해서 기출문제들 분석해서 범위를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한 과목을 담당해서 정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강사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큽니다. 온라인 강의가 등장했다는 거죠. 인강이 나오죠. 그죠? 인터넷 강의가 등장한 게 이 수험계에서는 상당히 큰 하나의 기점이라고 보는데요. 강의가 등장함으로써 강사의 영향력이 증가합니다. 물론 양극화가 켜지긴 했지만 강사의 영향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상이 커지죠. 한 사람이 자기가 강의를 해서 물리적인 제한을 없애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강의를 보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유율이 높아집니다.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건 당연히 보상이 커진다는 거죠. 보상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그 시장에는 뛰어난 실력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설명력이 좋고 또 정리된 컨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그 시장의 컨텐츠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게 대단히 큰 변화예요.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어떤 교수님의 얘기는 잘 들려. 이해가 잘 돼. 정말 들을 때마다 집중이 잘 돼. 그런데 어떤 교수님 같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누가 말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하는 사람, 얘기를 잘 해주시는 분, 이런 사람들이 그 시장에 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상 체계 같은 게 크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노하우 축적, 이것도 좀 큽니다. 학원이나 강사 같은 경우도
시대를 거듭하면서 강의하는 어떤 형태라든지 혹은 또 학원을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라든지 자료 정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인터넷하고 클라우드하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축적이 잘 됐죠. 더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노하우 축적이 됐다는 것은 역시 강의 콘텐츠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전 시대하고 다르게 이런 강의의 효용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강의가 혼자 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체해주는 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수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원은 꼭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직 수험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시생, 그러니까 수험 1년차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대세라고 하죠. 5대5라고 한다면, 만약 듣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이 5대5라고 한다면, 아니면 뭐 7대3, 8대2라고 한다면, 안 듣는 사람이 2라고 한다면, 그냥 선택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좀 적긴 하지만 이걸 선택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99대1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걸 선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험생활 하는데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불안감을 완전히 가중시켜요. 그걸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원에 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돼요. 적당히 학원을 활용하고 또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 학원 강의들을 수험 기간 언제까지 들을 건지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둬야 됩니다. 대부분의 시험에서 이 커리큘럼을 사용합니다. 명칭은 약간 달라도 거의 동일해요. 기본 이론을 듣고, 그러니까 기초 이론을 듣고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을 듣고, 이거 이제 같이 묶어서 그냥 이론 과정이라고 하죠. 이론 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일정 기간 합니다. 그 실전 문제와 같은 문제를 집중해서 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실제 문제와 같이 좀 시간을 주고 푸는 연습,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고사를 치르게 되죠. 이 각 시점을 제가 번호로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요. 학원 다님에 있어서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고민을 좀 할 수 있는데, 일단 학원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강의를 쭉 듣게 되면 수험기간이죠. 1번까지 듣게 됩니다. 1번까지 듣게 되면, 왜냐면 이제 학원에서도 콘텐츠를 다 이렇게 꾸준히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콘텐츠가 어떤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사분들도 기본 이론 듣고 심화 이론 듣게 만들어야 되고 또 문제풀이 듣게 해야 되고 모의고사 듣게 해야 됩니다. 그분들 입장이죠. 제가 강사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론 듣고 문제풀이 듣고 이제 모의고사 반까지 듣고 이렇게 본고사 전까지 계속 강의 듣게 같아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의고사 전에 멈추는 경우가 많죠. 문제풀이까지 듣고 멈추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론을 듣고 문제풀이는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해라. 이론은 사실 강의에 영향이 큰데 문제풀이부터는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중에서 하나만 듣는 거죠. 심화 이론을 듣거나 기초 이론을 듣거나 하나만 듣고 나머지는 혼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시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자기 능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준비했던 시험같이 어려운 시험이라면 초시생들에겐 대부분 이 2번까지, 일반적 2번까지, 그러니까 문제풀이까지 듣길 권합니다. 왜냐면 이론을 아무리 이해 잘하고 복습을 잘했어도 막상 실전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제 기준으로 실전 문제가 있으면 일단 이론 공부를 하고 나서 실전 문제를 풀 때 절반 이상은 풀리고 답을 낼 수가 있고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이상 맞춰야 문제풀이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문제풀이를 혼자 할 수 있다고 봐요. 혹은 많이 틀린다고 해도 문제를 다 푼 다음에 해설을 봤을 때 한 90% 이상 이해가 돼요. 그러면 혼자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해설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초시 때 들었어요. 잘 안 풀리니까. 제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저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남들하고 비슷했고 특히 제가 준비했던 시험에서는 머리가 조금 더 평균 이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문제풀이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에 재수 때부터는 이제 전략을 달리했죠.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는 거의 안 들었습니다. 이론만 듣고요. 이론도 과목별로 다르게 어떤 과목에서는 이론을 조금만 듣고 어떤 과목은 이론 아예 안 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일단 추천 이 정도입니다. 자,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학원과 강의 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학원은 가능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모든 강의 커리큘럼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학원에는 학원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커리큘럼, 다양한 커리큘럼 만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필요 없고요. 절대. 특히 제시라면 이론 강의 이후로는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문제를 푸는 거, 특히 혼자 푸는 거랑 누구 설명을 듣는 거랑 시간 차이가 너무 커요. 자, 그리고 강의를 이해하고 반드시 복습할 것,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의를 이해했다고 해서 자기 있게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는 거고, 강의를 듣는다고 공부가 일단락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강의를 많이 듣는 만큼 그만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수험기간 중반기 이후부터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점차 중요해집니다. 그때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좀 결정적이에요. 자, 오늘은 학원과 강의 이용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만 다뤘는데요. 학원 강의 유형이라든지 학원과 강사 선택 요령, 뭐 강의 수강 요령, 복습법 이런 것들은 차후에 또 자세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또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어요. 일단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복습이 좀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이상 장기시험의 전략 매화강이었습니다.